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에 역대급 한파가 몰아치면서 각종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예보됐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이 크게 오르면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더욱 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 원자재 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전라남도가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기업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전남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달성하며 목표액을 채웠지만 광주는 93.1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역대급 강추위였습니다. 나주는 무려 영하 21도까지 떨어졌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접하기 힘든 강추위에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닥친 영하 13도의 출근길.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붙은 도로엔 자동차들이 엉금엉금 기어다니고 눈길에 시내버스가 우회하거나 단축 운행하는 구간의 시민들은 출근길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벌써 옷이 이렇게 안전히 무장하고 나왔어요. 미끄러워서 사고 날까 봐 그냥 요즘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날은 밝았지만 피부에 닿는 바람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강추위가 이어지자 시민들은 옷을 잔뜩 껴입은 채 외출에 나선 모습입니다. 내복이나 이런 거 좀 더 챙기고 입고 왔거든요. 영하 12도이기 때문에 좀 더 춥기도 하고 눈도 이제 많이 내렸다 보니까 그래서 더 추운 것 같아요.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3.4도, 나주는 영하 21.1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영하 12.9도의 광양, 영하 14.9도의 강진은 기상 관측사상 가장 낮은 기온이었습니다. 난방비 부담 때문에 보일러도 마음껏 틀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더욱더 가혹한 하루였습니다. 여기 방바닥 이렇게 해보고 하니까 춥고 온수도 안 나오고 그럼 어떻게 하지? 추워서? 나주에서는 눈길에 미끄러진 화물차 2대가 충돌하면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치는 등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문 날씨 탓에 빙판길 사고는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내린 한파특보는 곡성과 구례를 제외하고 해제됐지만 최고 영하 16도에 이르는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는 영하 7.4도, 나주는 영하 15.5도, 곡성 영하 11.9도, 구례 영하 11.7도 등 영하 16도에서 영하 5도의 분포를 보이며 대부분 지역이 평소보다 7도 정도 낮은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7도가량 올라 3도에서 6도 안팎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눈은 오늘 밤부터 다시 내리기 시작해 내일 아침까지 최고 7cm가 쌓이겠습니다. 시내버스 운행 중단 사태가 2달째 이어지고 있는 목포 지역은 그야말로 폭설의 강추위에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해를 넘기고 또 설 연휴까지 지났지만 여전히 목포 시민들은 정류장에서 하염없이 비상버스가 오기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고난의 하루를 보낸 목포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이고 춥고 아주 너무 힘드네요.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지금 병원이요. 병원. 예. 뭐가 제일 힘드세요? 시간도 안 맞춰지고 시간도 뭐 딱 맞춰준 것도 아니고 너무 힘들어서 웬만하면 걸어 다녀요. 눈도 많이 왔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걸어가면 이제 허리가 너무 빠질라고 힘주고 가면은 그래서 지금 걸어서 이제 타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제일 원망스러워요? 그 뭐 이한철인가 그 사람이 제일 원망스럽죠. 차가 있어도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가지고 나갈 수도 없고 이럴 때는 조금 더 많이 해줬으면 좋은데 아쉬워요. 버스가 안 다니니까 불편하지라 먹고 시민 사람들이 다 불편하여 버스가 안 다녀서 지금 나와서 기다리는 데가 한 30분 돼 가요. 아침에 나 저쪽에서 1번 타고 가려고 남항리에서 1시간을 기다렸어요. 1시간을? 네. 그래도 누구한테 원망하겠어. 최근 가스요금 고지서 보고 놀랐다는 분들 많습니다. 12월엔 그렇게 추운 날이 많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요금이 부과됐냐는 건데요. 광주시는 소매요금 동결을 검토하고 있지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사정인지 김영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를 받아든 정현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름대로 아끼고 아꼈지만 도시가스 요금은 17만 8천 원. 2달 전 나온 비용 9만 원과 비교하면 한 달 사이에 2배 가까이 뛴 겁니다. 이 공동주택에 사는 입주민들이라든가 아니 도시가스 쓰는 입주민들은 급속히 늘어나는 그 생활비에 이중 삼중의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도시가스 요금은 통상적으로 정부가 고시하는 도매요금과 단체장이 결정하는 소매요금을 합한 가격으로 구성됩니다. 도매요금이 90%, 소매요금은 10%로 이를 합쳐서 소비자 요금으로 책정됩니다. 특히 이 중 요금 인상 여부를 가장 크게 결정짓는 것이 정부가 정하는 도매요금. 그런데 이 도매요금이 1년 사이 42% 정도 오르면서 이른바 난방비 폭탄을 맞게 된 겁니다. 이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여파로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되는 액화 천연가스와 LNG 수입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월 메가줄당 12.9원이었던 도매요금은 1년이 지난 현재는 18.3원까지 올랐습니다. 광주시의 소매요금은 그대로인데 도매요금만 오르면서 전체적인 가스요금이 인상된 겁니다. 광주 지역 소매요금이 인상된 건 지난 2018년이 마지막. 광주시는 올해 상반기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5년 만에 올릴 계획이었지만 시민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여론에 따라 소매요금 동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시에서는 상반기는 일단 동결을 해야겠다는 그런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소매요금을 동결한다 하더라도 도매요금이 워낙 많이 올라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에 더해 지난해 말부터 기록적인 한파와 설 연휴 이후에도 한파로 난방 사용량이 늘면서 1월치 난방비가 부과되는 다음 달은 더욱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농사용 전기 사용 약속을 어기고 저온 창고에 김치 등 가공품을 보관하다 적발된 농민들에게 위약금을 물리는 과정에서 한전의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광주 MBC 보도와 관련해 한국전력이 정당한 업무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전력은 보도 설명 자료를 통해 농사용 전기 위약금 보관은 가공품을 보관하지 못하도록 한 농민에 대한 정당한 단속이었다고 밝히면서 향후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안내문을 발송해 고객의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파트를 다 지어놓고도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아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결국 건설사 측이 방음벽을 설치해서 해결이 되나 싶었는데 이제는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매긴 임대보증금이 문제입니다. 보도에 유민호 기자입니다. 광양 목성지구에 들어선 분양전환 임대 아파트입니다. 건설사인 부영주택이 방음벽을 함께 짓지 않아 단지와 맞닿은 남해공에서 발생하는 차량 소음이 기준치를 넘었고 광양시가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아파트가 다 지어졌지만 사람이 살고 있지 않고 입주자 모집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영이 방음벽 설치 절차를 밟으면서 소음 기준을 충족한 일부 동만 부분 승인을 받기로 해 문제가 풀리나 싶었지만 임대 보증금이 문제입니다. 지난해 인근에서 입주자 모집을 마친 한 임대 아파트 보증금 수준으로 결정할 예정이었는데 최근 부영이 약 4천만 원 비싼 가격에 광양시에 승인을 요청한 겁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 2억 8천만 원 수준으로 순천 신대지구와 맞먹는 시세에 광양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3천 쪽에 금액이 3천 쪽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광양하고 순천하고는 갭이 있지 않습니까?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아 입주자 모집이 반년 넘게 미뤄진 가운데 고임대료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입니다. 또 해당 아파트를 제외하고 66만 제곱미터 규모 목성지구 개발도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 지역 여론까지 악화하고 있습니다. 부영 측은 광양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적정 수준에서 임대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가 양금덕 할머니의 훈장 수여에 제동을 건 외교부에 민원을 제기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외교부가 이에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은 성명을 통해 지난해 12월 19일 양 할머니의 서훈에 보류 의견을 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올해 다시 추천할 의사가 있는지 외교부에 물었지만 민원 처리 법률을 무시한 채 한 달 동안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전라남도가 광역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미흡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전남에서는 목포와 순천시가 미흡 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행안부는 미흡 등급은 기관장의 관심도가 낮고 안전한국훈련에 대한 지원이 전반적으로 부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남도가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기업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 대상도 늘리고 기숙사 임차비 등을 지원해 직원들의 지역 정착도 돕기로 했습니다. 김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0년 대불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산업용 장갑 생산업체. 운영 초기 공장이 수도권에 흩어져 있었지만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정부 지원을 받게 돼 이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도 70여 명의 직원이 달성하는 매출은 해마다 100억 원 이상.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인력난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시간상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이제 뽑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곳으로 또 이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라남도가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고 전남의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투자기업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 비율이 30% 이상인 기업에만 지원되던 보조금을 외투 비율 10% 이상으로 완화해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활성화하고 국내 기업의 경우 기숙사 임차비 등을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해 직원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도 돕습니다. 전남에서 기업을 하면 성공한다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근본에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입지 보조금도 산단 분양률 제한 없이 지원하고 해상풍력 관련 기업이 국가항 배후단지에 입주하면 최대 50억 원의 임차료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민선 8기 들어 전남도와 투자 협약을 맺은 기업은 80여 곳으로 7조 7천억 원 규모. 전라남도는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해 오는 2025년까지 반도체와 해상풍력, 우주항공 등 첨단 전략산업 중심으로 30조 원의 투자 유치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장 개발 주체가 앞으로는 여수 광양항만공사로 바뀝니다. 이 새로운 주체가 박람회장 공공개발 업무를 맡을 조직과 인력을 어떻게 구성할지가 여수 지역사회의 관심입니다. 문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개정된 여수 세계 박람회 특별법에 따라 오는 5월 16일부터 박람회장 사후 활용은 박람회 재단이 아닌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맡게 됩니다. 재단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항만공사로 옮기기 위해 지난해 말 해수부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이관위원회가 구성됐고 항만공사 직원 4명도 관련 업무를 위해 정부 세종청사로 근무지를 옮긴 상태입니다. 공공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박람회 재단의 조직 진단과 박람회장에 대한 감정평가, 직원 고용 승계 등입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공공개발에 필요한 조직을 새롭게 구성하고 박람회장 인수 금액을 산정하는 작업이 이뤄지게 됩니다. 이관 조직과 인력에 대해서는 3월 초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확정할 예정이고요. 재산에 대해서는 4월까지 감정평가를 통해서 이관 재산 목록과 이관 재산 가액을 지역 정치권이 요구하고 있는 건 효율적인 공공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 개편입니다. 박람회장 개발을 전담하는 본부를 신설해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에서 원하는 여러 사업들을 발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현 재단 직원들을 항만공사가 직고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 감축과 몸집 줄이기를 기조로 삼고 있는 만큼 관철하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해양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판국이니까 새로운 조직 체계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광양에 있는 항만공사가 아니라 여수 세계 박람회장을 두고 오는 30일 이관위원회가 2차 회의를 열어 박람회장 공공개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인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는 개발 업무를 전담할 본부 신설과 컨벤션 센터 건립, 지역과 소통할 수 있는 협의기구 운영 등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광주 전남 지역의 철도를 이용한 승객이 지난해보다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레일 광주 전남 본부는 명절 기간 동안 총 889회의 열차 운행을 통해 14만 명의 승객을 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 영향으로 이용객이 25% 감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2038 광주 대구 하계 아시안게임에 대한 시민들의 찬성률과 인지율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전남 연구원이 광주시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 시민 400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한 결과 공동 유치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1.8%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초 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91%에 비해 20%포인트 가까이 낮아진 수치입니다. 특히 광주, 대구의 공동 유치 추진을 알고 있다는 응답도 22%에 그쳐 지난 1차 때 58.5%에 비해 크게 낮아졌습니다. 광주시는 이 같은 1, 2차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늘 대시민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정부가 전국 3곳의 반도체 특화단지를 선정할 예정인 가운데 반도체 업계의 요구사항인 인재 양성과 관련해 광주시와 전남대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어제 전남대에서 열린 광주 전남 반도체 인재 양성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에서 용역사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인력 수급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의 특화 분야가 무엇인지를 연구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달 6일에 출범한 광주 전남 반도체 인재 양성 위원회를 중심으로 인재 양성 부트캠프와 기자재 지원 등 각종 국가 공모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주시가 당초 올 3월부터 적용하려고 했던 상하수도 요금 인상 시기를 1년 정도 늦추기로 했습니다. 나주시는 최근 전기와 가스 요금 등의 인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 인상 시기를 당초 올 3월에서 1년 늦추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나주시는 재정 적자 심화 등을 이유로 상하수도 요금을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각각 69.5%, 29% 올리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면서 전남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달성하며 목표액을 채웠습니다. 전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집계를 보면 어제 오후 4시 기준 모금액은 99억 6,800만 원으로 온도탑 수운주는 100.5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광주 사랑의 온도탑은 모금액 43억 9,900만 원으로 93.1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내린 한파특보는 곡성과 구례를 제외하고 해제됐지만 최고 영하 16도에 이르는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는 영하 7.4도, 나주 영하 15.5도, 곡성 영하 11.9도, 구례 영하 11.7도 등 영하 16도에서 영하 5도의 분포를 보이며 대부분 지역이 평소보다 7도 정도 낮은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7도가량 올라 3도에서 6도 안팎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눈은 오늘 밤부터 내리기 시작해 내일 아침까지 최고 7cm가 쌓이겠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